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낙선기 참 여러 번 떨어졌죠. 첫 번째 국회의원 4년 하고 나서 92년 선거에 떨어졌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게 이 90년에 김영삼 야당 총재가 노태우 대통령하고 당시 집권당하고 합당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국회의원은 이거는 호남을 배제하는 연합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부했죠. 그리고 야당으로 허삼수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은 감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 분이 갑자기 허삼수 후보는 충직한 군인 이렇게 된 거고 노무현 인권 변호사는 국회로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노무현 국회의원이 동네에서 배신자가 된 거예요. 떨어졌죠. 부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상실감도 참 컸고 정치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해 겨울에 9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선거가 또 우리가 패배했어요. 그때 제가 기획실에 있었는데 호남 분들한테 전화가 쇄도했어요. 뭐냐면은 경상도에서 김영삼 후보가 몰표가 나오는 걸 보고서 애를 많이 낳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라도는. 그 얘기하면서 막 우는데 제가 정말 가슴이 너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했죠. 부산에서 떨어진 노무현 국회의원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제가 결심을 했죠. 결심을 하고 93년도에 최고위원 선거 나가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당히 당선이 됐습니다. 정치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95년도 지방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조순 부총리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순 교수님이 김대중 총재로부터 서울시장 제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조언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말미를 달라고 해서 일주일 뒤에 찾아뵀어요. 조순 부총리가 출마하시면 당선이 되신다라고 했죠. 그때 조순 교수님께서 엘리베이터까지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결심을 하게 되면 도와달라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에 선거가 차츰 다가오는데 그러면 제가 모시던 노무현 국회의원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썼어요. 조순 부총리께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서울시장 어차피 한 번밖에 안 하실 거니까 부시장으로 런닝메이트로 갔다가 하면 부시장으로 일을 계속 하다가 조순 부총리가 서울시장 그만두면 서울시장을 하겠구나 이런 이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조순 부총리를 말씀드리니까 좋죠. 노무현 변호사 서울시 부시장 좋아요 얘기했어요. 제가 노무현 의원을 찾아갔죠. 이 부시장을 하시면 이번에 저희가 이기면 다음번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야, 그거 좋은 제안인데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 하루 뒤에 아니야. 난 부산 갈 거야. 부산 가면 떨어지실 텐데요. 아니야. 민주주의라는 게 그 사람이 찍어야 될 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자기가 이기고 지고 하고는 상관없이. 그게 민주주의야 라고 하면서 참 느낀 바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득 연상되는 장면이 있더라고. 뭐냐면은 94년도에 폴란드의 바웬사 대통령, 최초로 자유노조 출신이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바웬사 대통령이 94년도에 서울대학교에 강연을 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모시고 서울대학 강연을 갔었는데 그때 폴란드의 바웬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참모들은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또 당선이 된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자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폴란드 바웬사 대통령은 고민을 많이 했대요. 내가 부정선거를 해서 다시 대통령에 안정적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패배를 할지도 모르는 걸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패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정선거로 또 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선거를 쳐서 패배해서 정권이 또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그 얘기가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아마 부산에 나가면 떨어질지 모르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대한 예의로서 그 칸을 만들어줘야 된다. 찍을 수 있는 칸을. 그런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해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서울시 부시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바로 얼마 안 있어 96년도 총선이 또 다가오네요. 선거는 이렇게 자주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을 다시 내려갔는데 다시 부산에서 노무현 국회의원을 92년 떨어지고 95년 떨어지니까 좀 지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변호사의 정치 그만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던 와중에 이강철 선배나 뭐 이런 분들이 한번 종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 여론조사를 돌려봤죠. 그러니까 지는 건 지는 거예요. 당시 이종찬 장관, 이명박 의원, 그리고 노무현 의원 이렇게 셋이 하는 거죠. 지는 건데 부산에서 있는 것보다는 서울로 가는 게 좋겠다. 종로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종로로 먼저 이사를 왔죠. 이사를 사직동으로 왔어요. 사직동에 서울경찰청 옆에 단독주택을 구했죠. 이사를 먼저 와서 이제 종로에 서서히 표밭을 닦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노무현 의원님한테 제가 서울 종로로 가자라고 하니까 그것도 또 하루 생각해 보자고 하시더니까 다음날 종로로 가자 결론을 냈습니다. 종로에 왔죠. 정말 선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화도 있어요. 그때는 당시 뭐냐면 전부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합법이었고요. 포스트에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집 앞 문이나 차에 붙이는 것도 다 합법이었어요. 정말 자원봉사자라고 정말 밤새 쓰고 갖다 붙이고 그랬는데 참 절실했었어요 그때. 96년도 이제 종로 선거 지고 나니까 정치를 그만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만하자 이제. 이걸 또 다시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게 당시로는 이제 주로 정치학을 많이 드는 게 당원들 밥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리를 하다가 당시 종각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 옆에다가 60평, 80평짜리 단독주택을 넣어서 제가 식당을 차렸죠. 석곱동무라고. 차려가지고 또 시장 조사를 했죠 또.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점심 메뉴는 대체로 여직원들이 정하더라. 그리고 좀 가벼우니까 스파게티 뭐 이런 거, 덮밥, 오므라이스 이런 거 만들고 저녁에는 뭐 소면하고 소주 먹는 거 이렇게 해서 그걸 하고 우리 당원들이 모이면 공짜로 먹을 수 있게 됐죠. 또 한 분은 경복궁 전철역에 3층짜리 건물을 조그만 걸 사가지고 나중에 플래카드 여기다 붙여야지. 그리고 거기다 커피집을 차렸어요. 일종 옥새 작전이죠. 옥새 작전. 정치를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재산을 털어가지고 지금 이 식당 가게를 차리고 또 한 분은 재산을 털어서 조금 빌딩을 샀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래 정치를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냈고 그리고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고 98년도에 이명박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결국은 그만두게 되면서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죠. 실로 6년 만에 저희가 국회의원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로를 우리가 선거 때 조사해 보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종로가 아주 전통적인 이게 동이 80개가 넘어요. 팔판동 이런 데는 판서 8명이 나왔기 때문에 팔판동이고 이런 아주 다 유서 깊은 동네였고 재계 인사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대학교도 많고 정말 여기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서울시 부시장 못한 거를 다시 실질을 회복해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겠다 딱 했는데 어느 날 노무현 국회의원이 부산으로 출마를 하자 그러시니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지금 왜 이러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됐는데 수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반대 절대 아니 되옵니다 이런 반대. 어느 날 이제 그만하자 이제 회의 끝 난 부산 갈 거야 그러는데 근데 이게 야속하긴 한데 미워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우리가 전부 또 짐을 싸서 또 내려갔죠. 또. 정말 열심히 했죠. 또. 강서구 논으로 밭으로 정말 다니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명장면 있잖아요. 명지 거기서 왜냐면 사람 한 명 놓고 연설하는 거. 그리고 뭐 그 노무현 국회의원이 뭐 광주 노가니까 광주 사람 전라도 사람이라고 그걸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그런데 방송 촬영은 저희가 되는 줄 알고 오후 2시 되는데 저희 사무실 앞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되는가? 그런데 출구조사가 가까워오자 차츰 방송 촬영이 저희 사무실을 떠나는 걸 보아 졌구나. 눈물바다가 됐죠. 이건 분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분당에서도 다들 제가 되는 줄 알고 방송 촬영이 전부 다 와서 뭐든 다 준비를 다 했다가 차츰 방송 촬영에 빠져나가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낙사를 했어요. 노무현 국회의원 집에 가서 술을 먹었죠. 정치 참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정이하고 의논하니까 나중에 환급 받을 돈 이런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였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플래카드 부산 전역에 붙이고 우리가 서울로 튀어버렸죠. 누가 이런 거 붙이라고 그랬어?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고 붙이고 노 대통령이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이고 서울로 튀었죠. 그런데 참 역사라는 게 묘한 게 그때 이제 막
정말 떨어지고 나서 좀 더 슬펐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때 한 말씀 하셨어요. 농부가 밭을 탓할 수가 있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글을 올렸어요. 농부가 밭을 탓할 수가 있냐? 이게 낙선자의 변이다. 라고 하니까 뒤에 갑자기 바보 노무현이 쫙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모가 생기는 거예요. 노사모가 점점 생기니까 바보 노무현, 힘내라 노무현 이렇게 되니까 좀 이따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을 책임져라. 또 이게 댓글이 또 일로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져라 그러니까 장관 시켜주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노사정 위원장 제안이 왔어요. 안 한다 그랬죠. 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싶었어요.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이제 제안을 받은 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국민들이 킹메이커가 맞다 이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참 낙선하면은 노무현 국회의원이 한 말이 있어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사람은 선거에 떨어지면 인간이 아니다. 그만큼 서글프다는 얘기죠. 슬프다는 얘기고. 근데 어찌됐든 92년, 95년, 96년, 2000년 이렇게 4번 떨어지면서 동서통합이라는 거, 영원한 통합이라는 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기를 던졌던 노무현 대통령이죠. 근데 그때 했던 리더십에서 저는 이 말이 제일 와닿아요. 우리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너 지도자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냐? 그래서 지도자는 뭔가 미래를 보고 뭐 이렇게 단호하고 뭐 역사의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미래도 볼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지도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하는 게 똑같은데 지도자는 자기를 던지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지키는 사람이 지도자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했던 게 참 많이 가슴에 남아요. 결국은 우리는 많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자기를 버리는 것이 지도자고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런 자기를 던지는 지도자와 국민들이 함께 용기를 내면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떨어질 때 힘들죠. 그러나 또 떨어질 때가 오면 떨어지는 곳을 선택할 줄도 아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헌신이 있어야만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아픔을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저는 집념이 강하거든요. 제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이 적어서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 열망이 강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세상이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92년 떨어지고 95년 떨어지고 96년 떨어지고 이런 게 참 인간으로 견디기 힘들거든요. 힘든 과정을 모르는 건 아니죠. 힘들죠. 다 힘든 시간인데 어쨌든 근데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을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제 모든 걸 다 걸고 바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으니까 어떻게든 정치를 그만두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2002년 경선 나갔을 때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몰래 집을 팔았죠 내가. 그래서 돈을 얻었을 거냐 해서 내가 벤처 투자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정치 벤처 노무현 벤처에 투자를 했죠. 저도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런 만남이라는 게 참 운명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살짜리 저를 보좌관을 시킨 것도 참 특이한 거고 집사람 몰래 집을 팔아가지고 또 선거운동을 하는 저도 특이한 거고 이 특이한 만남에 특이한 운명이 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덕분에 노무현 덕분에 저도 영광의 시간도 많았고 좌절의 시간도 아픔의 시간도 많았죠. 그 자체가 다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